보신 것처럼 윤미향 의원은 어쨌든 국회에 입성을 했고 이용수 할머니는 뭐하며 지내시는가 했더니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았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매하고 돈은 몇 살이 받아먹었습니다. 제주는 30년간 제주를 했습니다. 그 돈은 몇 살이 받아먹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뭐 옳고 그럴 걸 알지요. 내가 배신당했다 하는 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배신했는 사람이니까 배신한 사람이 있어야 말이 되지. 그게 뭐 사회예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번에는 대구에서 5분 동안 깜짝 수요 집회도 이제 참석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았는데 뭐 여러 취재진이 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그랬더니 묻지 마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할머님께서 이제 보니까 본인이 계셨던 곳 흔적을 좀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셨냐면 천안에 가면 망향의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주로 이제 해외에 계시던 어머님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제 묘소가 거기 있어요. 거기 가셔서 이제 김학순 할머니 묘소 등을 이제 참배를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도 예전에 나눔의 집에 기거를 하셨거든요. 저기 지금 할머님은 5분이 지금 저기서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찾아가셔서 할머니들하고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제 대구로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자회견 한 이후에 윤미향 의원은 저렇게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여당의 엄호를 받으면서 아주 뭐 국회의원 이제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온갖 지금 비난을 사실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여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할머니들과 한 묘소를 찾아가면서 나 이런 거 했다. 그래도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져 왔던 것들을 이렇게 토해냈다. 그런 것들을 직접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사진으로도 나왔었는데 나눔의 집 방문 전날에는요. 망향의 동산 여기에 들러서 이렇게 김학순 할머니 묘를 찾기도 했습니다. 과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께서 오셨는데요. 모두 인사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서 뭐 종이긴 하지만요. 혹시 가져가시지 마시고 다 했어요. 그 말만 믿으세요. 같이 우리 이제 갑시다. 정 변호사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깜짝 그냥 뭐 편하실 때 2-3번 정도 원래 1년에 왔다 가셨고 검찰 수사에 맡기고 본인은 이런 위안부 피할머니들이라는 활동을 계속하실 거고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나눔의 집에 있어서는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내부 양심적인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이고 너네 힘내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셨고 그보다도 김학순 할머니 묘소를 찾은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학순 할머니는 그 17세에 베이징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강제로 위안부 생활하신 분인데 1991년 8월 14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위안부 공개 증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처음 그 공개 증언을 한 8월 14일이 세계 위안부의 날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로 28일 지정된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하나 일본의 젊은 청년들을 가르쳐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들로부터 제대로 받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단순히 이게 뭐 이용수 할머니가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화면에도 나왔더니 망향의 동산에 얽힌 주장 어제 하나 있었습니다. 한 유족회가 정대협이 할머니의 유언인 매장 요청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기 죽으면 그냥 나는 꼭 언니들 옆에 묻어주세요. 걱정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서 아니 그 안장하는 그 안장비가 아까워서 할머니를 거기 납골당 안에다 가둬놨습니까? 근데 자격 있어요? 나도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정말로 분하고 억울해요. 혼자 욕심 챙기고 혼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국회의원 만들어놨잖아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저 망향의 동산에 묻어들이지 않고 납골당에 안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족의 뜻에 따라 진행된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정의연 측이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의 입장이 지금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고 강순의 할머니의 유족이 지금 시점에서 왜 고 강순의 할머니가 본인이 생전에 원하셨던 것처럼 망향의 동산에 다른 언니들과 함께 쉬지 못하시고 납골당 다른 절차로 장례를 치렀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제일 명명백백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 안장비나 이런 돈 문제 이전에 이용수 할머니도 그렇고요. 이 태평양 유족협의회도 그렇고 또 무궁화회도 그렇고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 지적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있습니다. 정의연의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뭔가 관련된 사업이나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것 아니냐. 그것이 핵심이고 예. 고 강순의 할머니도 망향의 동산에 묻히지 못한 것이 상전에 살아 계실 때 정의연의 활동에 협조적이지 않아서가 아니었겠느냐. 다른 케이스로 고 신민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기린비 비석에 이름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점이 이용수 할머니나 이 유족분들의 이 문제 제기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 개인으로 보면은 개인 계좌에서의 돈을 어떻게 유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만 정의안이나 정대협이라는 위안부 피해자 단체로 보면 이분들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활동 같이 하지 않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분들의 소원을 안 들어드린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진실을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 옆에 있는 이 소식 짚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최 교수님. 네.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앞장서왔던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혼다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윤미향 의원 철저하게 수사해라. 자기는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홍콩에 있는 아시아타임즈라는 언론사에 기고문을 썼어요. 그 기고문의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수 할머니의 불의의 목소리 낼 용기를 지니고 있다는 건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 저도 동의하고요. 정책 개입 없이 윤미향 철저 수사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 일본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서 따끔한 질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런 의혹들이나 재정 관련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경계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베 총리하의 일본이 이런 재정 문제를 핑계로 위안부 피해자와 생존자들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운동의 명예를 손상시킬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예컨대 지금 현재 윤미향 의원 관련 여러 의혹들에선 수사하고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예. 다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이 위안부 할머님들의 피해 사례를 덮으려고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거나 이런 일에선 철저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건 여야가 아니고요.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 오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